오늘 그 다섯 번째 온라인 세미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을 내 집 제작 서비스 두드리기라고 지어봤는데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다라는 느낌하고 좀 문을 두드리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동안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기본적인 회로에 대해서 이제 설계하고 그다음에 스케매틱도 그리고 레이아웃도 그리고 그다음에 패드 붙이는 까지 사실은 각각 했는데 지난번 진행하면서 저도 잘 몰랐고 그리고 확인하고 나서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 다섯 번째 세미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회로의 레이아웃하고 그다음에 스케매틱하고 두 개가 동일해야지 시뮬레이션 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 칩으로 제작하는 것이 같다라는 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칩 제작 서비스에서는 이 두 가지를 맞춰서 하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스케매틱에서는 X 스킴에서 이 넷리스트를 추출을 하고 어, 프로그램 메뉴에서 시뮬레이션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디렉토리를 지정한 다음에 넷리스트 메뉴를 클릭을 하면 이 디렉토리 내에 .spice 파일이 생깁니다. 그럼 거기에 nmos하고 pmos 주로 그 액티브 CMOS의 핵심 소자들이 이 넷리스트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에서는 이 디자인을 그리고 나서 디지털 아날로그 마찬가지인데 특정한 위치에 라벨링을 먼저 해줍니다. 라벨, 예를 들어서 이름을 VIC로 하고 센터 포지션에 그리고 메탈 1에다가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어고 그 다음에 이 이름을 붙인 것에 다음에 포트를 메이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라벨이 만들어지고 포트가 만들어진 것을 extract all 하게 되면 이것들이 다 추출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extract 할 때 스파이스로 이거를 추출하는데 얘가 포맷을 ngSpice다라는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요 세 줄을 실행하고 나면 이 .spice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 스케매틱하고 레이아웃에서 만들어진 두 스파이스가 같은지를 비교하는 것이 바로 넷젠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동일성을 파악을 하는 과정이 바로 LVS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료에서 후기로 박사님 만드신 자료하고 그 제가 이제 잠깐 썼던 자료하고 보면 여기에 각각의 추출한 스파이스를 갖다 놓고 이제 이 넷리스트를 이제 비교하는 과정을 아래 명령으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넷젠으로 하고 배치 프로세스를 하고 LVS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버터 1 스파이스 예를 들어서 엑스스킴에서 추출한 스파이스 파일하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매직에서 추출한 스파이스 파일 두 개를 갖다 놓고 그리고 이 비교할 때 애트리에서 제공하는 PDK 안에 들어있는 이 TCL 또 명령어를 선택을 해서 바로 출력을 conf out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출력해냅니다. 그래서 이 넷젠의 역할은 두 스파이스를 비교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nmos와 pmos가 정확히 같은 랭스와 위스로 각각 정의되어서 전체 회로가 액티브 모스가 제대로 똑같은지를 비교하는 방식이 바로 레이어와 스키매틱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베릴로그에서는 실제 회로들을 그려가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베릴로그에서 바로 그 베릴레이터라는 걸로 이제 C++로 변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스트 벤치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얘를 레이아웃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사실 회로도라 하면 이제 요 시스에서 보이는 그런 로직 그런 부분 정도만 있고 실제 이 LVS를 make LVS를 해서 그 안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내부적으로 이 스파이스를 비교하는 것은 같은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이 텍스트 모드로 출력이 된 넷리스트에서 엠모스와 피모스의 그 동일하고 사이즈 이런 것들이 맞춰지는 것들이 바로 LVS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DRC 부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인 룰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요. 보면 그 이 DRC는 선폭이나 간격 등 정의 규칙 등이 이제 잘 정의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만들지 못하는 디자인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 저희들이 3월 7일에 그 방학 동안 했던 학생들 하면서 사실 그 실수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에러가 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프로세스 디자인 킷 PDK 안에 테크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직으로 쓸 때는 제가 한번 약간을 보면요. 이 WSL로 들어가서 한번 직접 보셔도 좋습니다. 여기 보면 어, 여기 들어가서 이제 CD에 필다 표시하고 배터리하고 홈까지 치면 바로 뒤에 탭을 눌러서 바로 갈 수 있고요. 그다음 테크라는 폴더를 가서 보면 여기에 여러 파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들이 보면 지금 요 애트리 050.magic rc 요거를 매직 컨피그레이션을 실제 작업하실 때 카피하시면서 앞에 애트리 050을 떼고 .magic rc 히든 파일로 모두 작업을 어, 하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애트리 050 시모스 레이어 프로퍼티라는 데는 나중에 그 GDS 파일을 만들고 나서 레이어 프로퍼티를 지정해주는, 만들 때 요걸 또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30 애트리 테크가 이제 이 디자인, 파일인데요. 나노 해서 이제 이거를 한번 열어보면요. 그래서 열어보면 애트리 30 하고 애트리 점 테크를 열어보면 안에 텍스트 파일이 나옵니다. 텍스트 파일이 나와서 여기 보면 뭐 테크의 포맷이 29번이다. 이 매직의 버전을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일러블한 모스의 어떤 이 파일을 테크 파일을 정의를 하고 여기에 뭐 플레인이라든가 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름을 동일한 거를 정의하고 뒤에 쭉 가보면 어, 여기에 스케일 같은 것도 정의하고 그다음에 DRC를 가보면 서치에서 DRC 해보면 두 번 정도 해보면요. 여기 보면 DRC에서 n외를 숫자로 정의하고 n외를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다 뭐 이렇게 하고 1.nw. 뭘 w 됐는데 요게 그 배터리 마이 칩에서 제공하는 그 PDK 안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서 한번 그 다운로드 받으신 거를 이제 보면요. 제가 여기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 파일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한 4개 정도가 파일이 들어있고, 여기에 이제 디자인을, 일렉트리컬 타겟 돼 있는데, 여기에 PDF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첫 번째 요거를 열어보면, 이제 디자인 룰이 들어있고, 두 번째 파일인 애트리 5V GPI를 보게 되면, 이제, 요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설명서, 그 디자인 가이드 튜토리얼은 이제 케이던스 벌추어스를 써서 디자인할 때 매뉴얼이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디자인 룰을 이제 열어보면 그 디자인 룰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이게 이제 크기 뭐 룰 같은 것들이 쭉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의되어 있고 그 사이즈라든지 A가 얼마고 B가 얼마고 C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1.NWL.W 돼 있는데 1번에 1번에 N웰에 W를 검사를 해보면 PDF 검사할 수 있잖아요. 그럼 N웰에 위스에 관계되고 이건 2.5 마이크로미터보다 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수치가 바로 정의된 수치인데 제가 사실은 좀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게 요 유니트가 이제 값을 2.5 마이크로미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25 마이크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제가 숫자를 고칠 수 있도록 조금 시도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아마 그 처음 보시면 디폴트가 좀 값이 다르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직에서 쓰는 디자인 룰은 요 값들이 지정이 돼 있어서 디자인 룰 에러가 났을 때 이 테크 파일에 지정되어 있는 값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케이던스에서 쓰는 디자인 룰은 여기 PDK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여기도 GPIO가 있고요. 지금 되게 많이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데 레이아웃이 이런 식으로 다 정의되어 있는데요. 어, OA 발, 택 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디자인 룰을 들어가 보면, 캘리브러라고 되어 있는 데 들어가 보면, DRC, 디자인 룰 책에 들어가 보면, 여기 파일이 있습니다. 확장자가 .car이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해서 한번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보면요. 이거 보면 이런 게 딱 뜹니다. 이렇게 뜨면 이제 형식이 좀 다르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얘도 그 요 디자인 룰에 해당되는 길이를 어떤 요 지정을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값들이 이제 보기 시작하거든요. 보면 여기에 이런 게 보입니다. 보면 이제 어, 1.NWL.W가 2.5 마이크로메타다라고 이렇게 저 미니멈 요 엔웰 위스가 2.5 마이크로메타다 지정을 있어서 실제 형식은 좀 틀리지만 적어도 이 텍스트에 들어있는 요 지정 방식이 만약 요 매직에 나온 거 똑같이 1대1로 다 똑같다 그러면 아마도 어떤 그 디자인 룰을 체크를 하든 이 매직에서도 거의 체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룰이 요 안에 들어있는 오픈 소스를 쓰건 아니면 상용을 쓰건 간에 이 파일에 들어갔을 때 아슈라 하는 거는 이제 점 룰에 들어가 있고 다 그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상용으로 설계를 해서 이 디자인 룰에 해당되는 텍스트 파일을 위지 그 윈도우 상에서 어사인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게 상용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려주는 매뉴얼에 잘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그 선폭이나 간격 등 정의 규칙 등이 이제 디자인 룰에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LVS하고 DRC하고 제가 설명을 해봤고요. 실제 이 LVS하고 DRC 하는 거는 각 그 아날로그 디지털에서 해봤었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IO 패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자인 룰 책을 보면 이 내용을 봤을 때 여기에 이제 어, 세 가지 메탈과 두 가지 폴리머 2P, 3M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거 설계하다 보면, 요런 이 N웰이라든지, P웰이라든지, 실제 마이칩에서 쓰는 요, 레이어에 대한 정보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보면 메모를 해놨는데, 그 키는 얼라인 키, N웰은, N웰, 그러니까 피모스를 만들 때 밑에 필요한 바디, substrate가 되겠죠. 그 다음에 P웰, 그다음 액티브 에어리어. 그래서 이제 N 플러스냐, P 플러스냐, 폴리실리콘, 이제 그 폴리실리콘하고 N 디퓨전 이 겹치면 거기가 이제 NFET가 만들어지죠. 폴리2 같은 경우는 폴리2 실리콘 리지스터 카패시터. 그러니까 저항과 카패시터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그 PDK에서, 이, 그 디자인 룰에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료가 살짝 한번 볼까요? 한번 자료에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 쭉 합해서 보시면요. 디자인 룰 되어 있고, 여기에 ERC, LVS, 텍스트 되어 있고, 이 BR 있고, 이 PMP, DJT 룰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보면 PIP 카패시터 룰 같은 것도 있고, 폴리2 리지스터 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아펠에서 최근에 이제 PDK 업데이트 했다면서 한 얼마 안 됐거든요. 새로운 거가 이제
이 모아팹에 올려놨는데, 그거를 다운받으시면 이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29페이지를 가보면, 이제 이것만 살짝 보면요. 29페이지가 보면, 여기에 폴리 투 리지스트 룰 돼 있는데, 이렇게 디자인할 때, 이렇게 C2, D2, C1,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되고, 리지스트를 설계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PIP, 폴리, 인슐레이트 폴리, 카패시터를 만들 때는 어떻게 디자인하고 하는 것들이 실제 나옵니다. 아마 직접 그 설계하시는 분이 이제 필요를 하면 이 그림을 보고 폴리 1과 폴리 2를 이용하거나 콘택을 이용하거나 또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 카패시터를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비하 1이라든지 뭐 비하 2라든지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이라든가 간격이라든가 그리고 안에 이 벌어진 정도라든가 그리고 오버랩이 얼마나 돼 있다거나 혹은 이 오버랩을 충분히 겹쳐져 있는지 그리고 안에서 이렇게 충분히 띄워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위스하고 스페이스하고 오버랩하고 익스텐션이 아까 테크 파일 내에 아까 이 키워드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DRC 밑에 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도 있고 오버랩도 있고 익스텐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적어도 캘리브러하고 매직하고 그 테크 파일을 비교하면 우리가 그 이제 룰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매직을 살짝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매직을 제가 잠깐 실행해 보면 WSL 이렇게 실행하고요. 제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사으로 가서 인버터를 가서 많이 레이아웃을 가서 매직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요 화면이 이제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테크 파일이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냐면요. 옵션 들어가면 여기 테크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테크 매니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테크 매니저를 클릭을 하면 이런 것들이 뜹니다. 그럼 SC 모스하고 이렇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서 테크 파일을 어디 쓴다라는 거를 지정할 수 있고 이 스케일에 관한 것도 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조금 수정을 해서 보시는 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테크 파일이 지정되면 이 매직에서 그 테크 파일 따라서 이 디자인을 채하겠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자,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제가 DRC, LVS, 그 다음에 이 테크 파일, PDK에 있는 테크 파일에 대해서, 매직하고, 그 다음에 케이던스에 들어있는 벌추어스 툴에서 쓰는 그 디자인 룰 체크하는 거를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잠깐 봤었는데요. 이, 그, 지금 여기에서 아까 그 1.NW, L.W로 변수를 이렇게 지정해 주신 거는 보기 편하게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테크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스케일 팩터가 있거든요. 스케일 팩터가 있는데, 이 스케일 팩터를 바꿔보면요. 예를 들면, 여기 스케일 팩터라는 거를 바꿔버리면, 이 매직에서 보이는 실제 마이크로미터 단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요 수치에 대해서 이, 어, 불화 표현되어 있는 게 실제 디자인 룰에서 쓰는 숫자도 확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테크 파일에 들어있는, 스케일 벡터라는 이 값을 15라 돼 있다. 아니면 최초에는 30과 15로 돼 있습니다. 디폴트가.
30과 15로 되어 있으면 2대 1이잖아요. 2대 1이면 그 2대 1이 매직에서 그 옵션에서 테크 매니저에서 스케일 2대 1과 같습니다. 같은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 숫자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숫자가 바로 이 10대 5다, 뭐 30대 15다, 뭐 1대 1이다에 따라서 이 값이 의미하는 게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30대 10, 30대 15로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2가 적혀 있으면 걔는 3배를 해서 0.6 마이크로메타라는 거를 나타냅니다. 여기 10과 5를 써주고요. 9를 써주면 얘는 0.9 마이크로메타입니다. 그 유니트가 조금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스케일을 바꿔주는 게 이제 디자인 룰에 정의된 숫자를 정확히 바꿔주는 데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일단은 코멘트를 하고 실제 예전에 할 때 다 설계를 했는데 이게 아이오 패드에 붙이다 보니까 스케일이 확 달라져가지고 내가 붙이니까 값이 달라지더라 라는 그 경우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 스케일 팩터하고 그 어, 매직 파일에는 매그 스케일이라는 또 유니트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두 군데서 전체 환경 파일에서, 그리고 각자 매직 파일에서 스케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제가 간단히 좀 빨리 지나왔는데요.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음, 제가 보니까 케이던스 벌추어스 디자인 룰에는 점 캘 속에 숫자 그대로 저장돼 있어서 보기가 좀 편하더라고 보니까 2.5 마이크로메터면 그냥 2.5만 쓰여져 있었는데 또 매직에서는 요 스케일 팩터를 잘 조정을 해야지 이 그 디자인 룰에 정의하는 숫자로 정의되어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오 패드하고 연결 차원에서 이제 이 아이오 패드는 어디에 있냐면 요 디자인 키트 밑에, 패드 밑에, 그 다음에 MPW 패드 28 흰 아이오.점 매직이다 라는 파일로 정의되어 있고요. 얘를 이제, 어, 그 매직으로 읽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음을 예전에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실제 신경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신 건데 여기에 보면 PIC가 이제 디지털 인풋 에서 해당되고요. 디폴트는 다 PIC로 되어 있거든요. PIC로 되어 있고, 여기 이름이 패드 0,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아래가 패드 0, 1, 2, 3 되어 있는데, 0이 1번 핀입니다. 그래서 1번 핀이고, 1번 핀, 2번 핀, 3번 핀, 4번 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서,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 텍스트 파일에서 이 0, 1, 2, 3, 4 되는 부분이 숫자가 다르고 실제 칩에서는 이렇게 1, 2, 3, 4, 5, 6, 7 이렇게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돌아가면서 칩이 되어 있고 그게 실제 그 학생들이 본딩을 했을 때 그 모양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칩이 이렇게 웨지가 이렇게 홈이 되어 있으면 그게 칩이 약간 90, 45도 돌려가지고 여기서부터 핀이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여기에 엣지 우리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요 집이요. 요 패드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 칩의 헤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서리에 첫 번째와 똑같습니다. 요것도 첫 번째인데 요거는 또 90도 돌려가지고 아이오 패드에서는 이 아래가 1, 2, 3, 4부터 시작해서 끝이 28까지 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아이패드 부분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좀 의문이 됐던 게, 지난번 신경 교수님이, 실제 이 패드가 어떤 메탈 1, 2, 3가 있는데, 어디에 연결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저도 사실은 메탈 1, 2, 3가 다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지난번 확인해 본 결과, 패드 2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패드 2라는 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한번 이 안에 좀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보시면 PIC는 디지털 입력이고 POV 에이스는 디지털 출력이고 P 포트 아날로그는 아날로그 입출력이다. 그 다음에 전원 PVDD, PVSS 요거는 VSS, VDD가 세로에서 전원과 접지하는 것에 똑같은 어, 건데요. 보면 디지털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인버터라든지 카운터라든지 를 만들고 나서 각각 해당되는 위치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레이블을 붙이고 그 다음에 포트를 메이커하고 그 다음에 expect to spice로 해가지고 우리 스파이스를 뽑거나 일단 포트를 만들고 나면 여기 배선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배선해 줄 때 이렇게 계획표 붙여주는 거를 구기로 박사님 자료에서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왼쪽 포트 이름하고 실제 패드명하고 비교를 해서 셀 네임은 PIC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실제 열어서 보면요. 실제 이제 텍스트를 열어서 이렇게 보면 CD has 들어가고 그다음에 CD 여기 패드에 보면 지금 MPW 패드 28핀 하고 IO 매직 파일이 있거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나노의 MPW의 패드에 28핀 해주고 한번 열어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해서 열어보실 때 배터리 050 하고 언더바하고 탭 누르면 쫙 나오고요. 그 다음에 PA 정도 치면 또 쫙 누르니 탭을 누르면 배터리까지 쫙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패드 밑에 MPW 언더바 패드 요 파일을 열어보시면요. 요 안에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렉탱귤러하고 그리고 체크 포인트라는 것도 있고 타임 스탬프도 있고 요 매직 스케일이라 돼 있잖아요. 1대 30이라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테크 스케일러블 모스 이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 이제 이런 네모들이 쫙 정의되고, 실제 패드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유즈의 IO 필러 18 돼 있고, IO 필러 18 다시 0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IO 필러는 여기에서 지금 안에 이 필러를 하면 이제 파워라든지 어떤 앤 디퓨저 레이어라든지, 이게 자동으로 패드를 만들어 줄 때, 그 사이가 N웰이라든가 P웰이라든가 이게 없어지면 안 되고 연속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VCC라든지 그라운드 같은 것들도 자동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게 자동 배선할 때 또 원리기 때문에 IO 필러라는 것들이 이제 셀이거나 레이어가 지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IO 필러라는 게 처음에 저도 뭘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런 철학이 있고 그래서 use라는 명령을 시작해서 여기 박스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 유스 박스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요 안에 밑에 있는 단위 이 패턴을 가져와서 특정한 시간에 붙였고 그다음 트랜스폼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돼 있는데 요 그, 그 좌표계로 이제 변환해서 전달하는 것을 얘기하고 박스 돼 있고 박스가 어, 왼쪽 아래 코너 좌표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오른쪽 코너 좌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갖다 변환시키면서 갖다 붙이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오 필러라는 관점이 있고, 여기 내려가 보면 PIC가 이제 당연히 나올 겁니다. 대부분 필러가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 해보면 이 DRC 에러가 요 필러에서 많이 발생하더라고 보니까 여기 PID 가보면 use PIC라는 게 나옵니다. use PIC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박스까지 돼 있는데 패드 0번 PIC 돼 있는데 요거를 이게 PIC를 뭐 아까 봤던 여기에서 어, PIC, POV8, 그다음 P 하나, 그다음에 PVDD, PFSS를 요 패드 0, 여기 패드 0번 돼 있죠, PIC. 여기를 이름도 바꿔줄 수 있고, 그다음에 기능만 바꿔주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디자인을 다른 폴더 경로로 쓰고 싶으면 여기 뒤에 경로를 써서 이 단위 패턴을 다른
경로에서 가져와서 여기에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디폴트로 하게 되면 점 매직 RC에 지정이 되어 있는 헤드 경로의 거를 가져와서 PIC에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텍스트 에디터에서 얘를 바꿔주면 얘가 같이 바뀐다라는 것도 지난번에 그 살짝 좀 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이거를 아이패드를 살펴보면 이렇게 익스펜드를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요 지금 이 경우가 PIC를 하나 본 거거든요. 캡이 PIC를 본 건데 요거를 이 전체를 설정을 해서 여기 다 설정을 왼쪽 아래 클릭하고 오른쪽 위 클릭한 다음에 익스펜드를 누르면 요렇게 요런 화면이 요렇게 뜨게 됩니다. 뜨게 되는데 얘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요. 확대를 해보면 VSS하고 VDD 되어 있고 여기 IO 필러가 여기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요 안에 살을 채워서 연결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이 패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링이 보이죠? 이게 파워 링이. 그러니까 이 자체에도 파워 링이 있어서 VSS하고 VDD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고 여기에 끝에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끝에 보면 이렇게 회로가 들어있거든요. 회로가 들어있어서 결국 PIC라는 요 항목이 요 안에 있는 회로 덕분에 어떤 기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입력을 나타내고 있는 제가 한번 실행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예, 매직으로, 그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헤드를 한번 그려서, 잠깐만요. 헤드를,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다시 인버터 레이아웃에 제가 마이패드란 저는 이제 마이패드라고 이제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하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매직 ISDSR에 MPW 해서 이제 패드 RP에 IO 매직을 열어주면 이렇게 그 패턴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왼쪽 아래 버튼, 오른쪽 위 버튼 누른 상태에서 여기에서 익스펜드를 하면 그 TCL 명령어 창에서 익스펜드를 해보십시오, 한번. 여기에 그 본딩 패드가 쫙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쭉 보면 아이유 필러, 피코너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면서 제가 PPT에 붙여놓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분명히 아까는 그 네모로 블락으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 셀을 unexpand를 하게 되면 이 블락으로 바뀌어 있죠. 이 블락이 요래되어 있었는데 얘를 expand를 하게 되면 다시 이 속도가 느려서 지금 이런 겁니다. 속도 느려서 지금 얘를 이제 쭉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끝에 실제 요 unexpand를 했을 때 보면 요 엣지 부분이 블락으로 되어 있을 때 엣지 부분에 사실은 배선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돼 있는 걸 이제 실제 요 PIC부터 하나씩 보면요. PIC 돼 있는 거를 보면 요 끝에 요 엣지 단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으면 여기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엔모스가 있고, 여기에 피모스가 있고, 밑에 엔모스가 있고, 여기 피모스가 있는 거 보니까, 시모스가, 두 개, 이제 요 전류만 좀 증폭시키고, 시모스를 해서 그냥 버퍼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실내 본딩 패드로 그래 들어오면 칩으로 들어갈 때는 여기에 디지털 입력으로 들어올 때 끝에 이렇게 이 회로가 들어있고 앞단에 있는 거는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이제 가드링이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기적 충격이 들어오는 것을 여기서 막아주는 그런 이 일종의 정전기 방지 패드가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통과하고 나면 끝에 이 버퍼를 통해서 실제 디지털 입력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PIC는요. 다음에 이제
이 PIC를 이제 각도가 돌아간 걸 보면, 돌아간 걸 봐도 지금 이렇게 안에 이, 이 개수가 여러 가지로 늘려서 흘려줄 수 있는 전류를 제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표현되어 있는 걸 제가 보면요. 여기에 그, 저 보라색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메탈 2라 표현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확대해 보면요. 얘를 확대해 보면, 어, 보면 끝에 요 엣지단에 보면 요 보라색 비슷한 라인 있잖아요. 보라색 라인 있는데 이 보라색 라인이 메탈 2입니다. 그래서 메탈 2가 여기에 그 우리가 익스펜드 하기 전에 원래 이 블락만 표현되어 있을 때 간신히 끝에 메탈 2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딩 패드를 연결할 때 이제 메탈 2로 바꿔서 그 다음에 마지막 단 연결해줘야 되는구나라고 네, 첫 번째 제가 이제 디지털 인풋 단자의 패드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한번 더 살펴본 거, 좀 자세히 살펴본 거라서 여러분도 한번 그 이 안에 뜯어서 한번 쭉 살펴보면, 이게 버퍼 같은 게 들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OB 4하고 POB 8은 이게 각각 4mA, 8mA라 그러는데 회로적으로는 거의 같더라고 보니까 보면 여기에 출력단에 이제 여기도 똑같이 버퍼인 것 같은데 출력단에 내놓을 때 이 디자인이 거의 같더라. 그렇지만 여기서도 메탈 2가 엣지단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 메탈 2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를 좀 확대한 거를 보니까 모양이 정확히 같습니다. POB 4하고 POB 8은 사실은 그냥 형상으로 봐서는 거의 같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표비 24mA는 확연히 다른데요. 개수가 일단은 다르죠. 개수가 각각 N모스, P모스 개수가 좀 더 두텁하고 이 채널 랭스가 좀 짧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24mA까지 흘릴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버퍼가 출력단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메탈 2가 엣지단에 연결해줘야지 얘가 배선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부분은요, 여기 이제 P 아나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P 아나는 보니까 여기에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P 다이오드하고 N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 다이오드, N 다이오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자체가 이렇게 패드에서 들어온 신호를 칩으로 전달할 때 어떤 스파크라든가 이 필요 이상의 전압이 확 들어오거나, 인풋이 이제 특히 인풋에 대해서 얘를 딱 잡아주면서 그 스파이크 같은 것들을 바이패스를 시켜주는 게 이 양단에 잡아주는 게 P 다이오드, N 다이오드가 설계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전압 같은 경우는 이 P 아날로그 포트 단자로 연결을 해줘서 메탈 2로 연결하되 여기서 보니까 여기 이 끝에 단이 이제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또 쪼개져 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쪼개져 있어서 요거하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 부분은 그 저도 이 좀 이따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여기하고 여기가 좀 구별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논의해 보기로 하고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단자가 이렇게 다이오드가 이렇게 쭉 배선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그 P 패드 R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출력이 좀 다르더라고요. 바로 패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날로그 단자라면 패드 R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좀 다른 패턴이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디자인 룰에 따라서 이런 그 값들이 정의돼 있고, 돼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 지난 학기 때 그 박준하 학생이 했던 거 예를 살펴보면 이제서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보면 이게 이제 그 요 안에 들어가 있는 회로입니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회로인데 얘를 이제 축소시켜서 요 안에 이제 배선이 되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박준 학생은 보니까 요 패드만 지금 이 GDS 파일 나타나는 거 봐서는 다른 거는 전혀 연결이 안 돼 있더라고 보니까.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어, 그, 확인해 왔을 때, 이 포트, 아날로그 포트하고 VDD 포트하고 VSS 그라운드 포트가 이렇게만 써서 배선을 하고 이 모양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민재 학생이 만든 예를 보면요. 여기 아이패드를 그대로 다 거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P 아날로그하고 PVDD하고, 그다음 여기, 바깥에 이 배선들이 많이 돼 있어서 외부에서 L하고 이런 것들 값을 세팅을 해줘서 얘가 동작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 배선을 많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지난번 디지털 회로 할 때 얘가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이 칩을 쪼개가지고 이제 바깥에 FPGA를 연결하고 안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이 에어리어를 고려해서 줄여서 디자인을 한다고 이제 구기로 박사님이 조언을 주셨었는데 그런 것처럼 실제 외부에 배선하거나 할 때 이 패드를 그대로 준비된 패드를 잘 이용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최민재 학생은 원래 이게 이 파워링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요 추가로, 추가로 넣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파워링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배선을 하고 있어서, 어, 이제 조금 촘촘하게 한다 그러면 바둑판처럼 이렇게 배열을 해서 중간중간에 여러 개를 어레이를 해서 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디지털 인버터 지난번 테스트할 때 거기에 디지털 베릴로그로 합성했을 때 그 NMOS, CMOS의 배치도를 보면서 파워링이 어떻게 파워가 예산이 쭉 배선되는 걸 보시면, 우리가 직접 디자인할 때 파워링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아날로그, 디지털, 이렇게 다 측정 분석할 때, 이런 값들에 대해서, 그래, 지정한 예이거든요. 최민재 학생이 하고, 요걸 그 당시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를 써서, 이 배선을 해보고, 인덕터 연결해보고 해서 이제 전압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이패드를 연결하는 것을 이제, 실제 그 패드 종류하고 봤는데, 제가 조금 더 할 얘기가 있긴 하지만 신청 작성부터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요. 짧게 얘기하게 되면, 어, 마이 칩앤 아웃에 기존에 했던 학생들의 한글 파일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이 생성한 GDS 파일 함께 제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툴을 어떤 걸 쓰느냐, 그리고, 이 마이 칩을 제출할 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계속 연습할 것이냐, 혹은 테스트하고 결과 보고서 쓸 것이냐, 그런 얘기를 쓰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회로 설계 내용을 실제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실제 어떤 소재를 썼느냐, 엠못을 썼느냐, 피못을 썼느냐, 그런 회로 구성이 커패시티를 썼느냐,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회로명과 설계 목적과 예상 성능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로도를 이제 스크린 캡처해가지고 안에 배치를 하면서 이런 걸 만들라 그런다. 통합돼 있거나 아니면 단위 회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캡처하기는 좀 자유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회로를 이 회로도 차원에서 어떻게 이 설계하는지에 대해서 아래 한글 파일에다가 스크린 캡처해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또 스크린 캡처해서 넣게 돼 있거든요. 레이아웃 아까 포트 라벨 붙여서 포트 메이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패드 붙인 어떤 영상 붙이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각기 다 다르게 되어 있던데 그리고 재원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만들었을 때 측정 분석하려 그러면 일일이 안에 이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부품 몇 번 해가지고 이게 보면 부품 번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부품 번호까지 다 달아놓으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핀 번호 등 캡처 정보를 다 해서
이 아니, 신청서만 보고 측정 분석까지 다 해볼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최대한 여기 넣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GDS 파일을 만들어서 스크린 캡처해서 이 또한 딱 주게 되어 있는데, 매직을 써서 오픈소스인 경우에는 K 레이아웃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그 GDS를 열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GDS 결과를 스크린 캡처해서 안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평가 검증 계획을 받았을 때 어떻게 측정 분석하고 어떻게 결과물 쓸 것이냐까지 쓰게 되어 있고, 이 내용이 좀 막연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11회나 그 네이버 카페 이제 기존의 결과 보고서, 신청서 양식을 학생들 쓴 걸 보면, 그걸 따라서 조금 바꿔가면서 쓰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DB 접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건 아마도 거기서 따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앞에는 주관적으로 쓰고, 뒤에는 어떤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할 때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설계명과 파일명, 그다음에 툴, 그다음에 칩에서 표준 칩의 배치를 IO 패드를 쓰느냐, 그다음에 아니 GPIO를 쓰느냐, 그다음에 형태라든지 설계 면적이 얼마나 될 것인지 어,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칩 제공 형태는 본딩을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베어 칩을 그대로 쓸 것이냐, 아니면 자기만의 이 칩을 본딩할 것이냐, 뭐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DRC LVS 검증 결과를 화면 캡처해가지고 앞서 제가 처음에 했던 실행했을 때 결과가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혹은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이 섞여 있을 때 그 혼성 회로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비교하는 게 그 트랜지스터의 동일성 여부를 체크하는 거니까 저희 지난번에 했던 학생들은 보니까 아날로그 파트는 아날로그 파트대로 하고 디지털 파트 디지털 해서 합쳐서 따로따로 검증해서 했더라고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 LVS 한다는 관점에서 좀 조금 각자 응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써서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모아 앱에서 업로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 방향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몇 가지 이제 노트 차원에서 제가 좀 추가를 했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제가 자료가 앞에 거 보낸 자료하고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채팅창에다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조금 추가된 게 있어서 제가 오늘 운전해오면서 좀 길을 이제 까딱하면 늦을 것 같았었는데, 다행히, 좀 미리 보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거를, 어, 그, 스미스의 스웨덴 오조차 어, 이거다. 예, 요걸 제가 지금 올리는 자료가 업데이트 된 거거든요. 예, 받으시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조금 1분만 쉬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분만 쉬고 한번 열어보십시오, 한번. 예, PDF. 거의 같은데요. 뒤에 좀 조금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이제 있거든요. 음. 그러면 약간 논의사항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주의점이 아이오패드의 최종 배선을 할 때에는 메탈2에다가 엣지단에 가깝게 붙인다라는 어, 점을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거를 익스팬드해서 보면 아이오 필러라는 레이어가 들어있는데 그거는
파워나 그라운드선이 연속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 아마도 그 아이패드도 자동으로 만들어 초창기에 생성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게 아니라면 그냥 연결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실제 벌초스 케이던스에서는 그냥 수동으로 연결해라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알필러는 DRC, 디자인 룰 책 관점에서 최소 임플란트 에어리어 같은 것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동 배선에서 연속될 필요가 있는 셀을 자동으로 가져와서 쭉 연결해주는 층입니다. 벽돌같이. 자, 그러면 이제, 어, 스케일이란 정의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테크 파일에 스케일 팩터가 있는데요. 특히 매직에서는요. 벌처스 케이던스에서는 그냥 값을 쓸 것 같은데 매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거는 어, 0.01 마이크로메타가 최소 단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나노, 10나노가 가장 어, 최소 단위고 그래서 0.01 마이크로메타가 1입니다. 제일 가장 작은.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스케일 팩터를 조정을 해서 아까 제가 실제 디자인 룰에서 정의하는 값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매직에서 스케일을 부르는데 두 가지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에 제가 매직 요 파일을 어, 제가 너무 띄운 게 많아가지고 잠깐만요. 매직 파일을 그 제가 디렉토리 가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배터리, 한번 똑같이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한번 디자인 키트에, 패드에 눌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 WS 한번 더 띄워가지고, 이제 더 띄워서, 우리 가져와서, 요 테크 파일을 꽂히는 거를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CD 테크 파일에 가서 보면요. 그 테크 파일에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를 떼어놨습니다. 두 개 떼어놨는데, 뭐를 해보시냐면, 이제 확인해 보면 저는 좀 고쳤기 때문에 바로 또 고치겠습니다. 나노의, SC에서 30에 테크를 했는데, 여기에서 들어가서 뭐를 찾아보시냐면, 컨트롤 W를 하게 되면 서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스케일 벡터라는 거를 찾습니다. 찾아보면 초기에 30대 1로 될 겁니다. 30대 15로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람다라는 단위로 이제 이거를 기술을 우리 초창기 CIF 아웃풋이 되어 있는데 이 도면 파일을 지정할 때 이 단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정수배 단위를 한다 그랬을 때 이 람다라는 단위를 쓰게 되는데요. 스케일 팩터를 30대 15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저장하고 나오고 여기 매직으로 해보십시오 한번. 매직에 마이너스 D에 XR에 MPW 그대로 하시면서 28핀에 이렇게 해서 열어보십시오 한번. 네, 이렇게 해서 열어보시면 이제 아까 봤던 패드가 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V를 누르면 이렇게 패드가 뜨지 않습니까? 그럼 뜨면 여기에서 왼쪽 코너에 대략적으로 클릭을 하고 오른쪽 위를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거를 어, 그 사이즈를 확 키워버린 거를 지금 돼버렸는데요. 잠깐만요. 음, 아, 제가 확 키워버린 거를 여기 보면 맞네요. 932 마이크로메타, 네, 930 마이크로메타 돼 있고 908 마이크로베타 이렇게 사이즈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935, 900, 뭐 대략 900 마이크로 정도가
요 본딩 패드, 아이오 패드 사이에 네모 사이즈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하고 있으시다가 얘를 다시 닫고요. 닫고 그다음에 테크 파일을 살짝 고쳐봅니다. 그러면 이제 나노에 이제 SCL에 이걸 열어서 30에 배터리 테크를 가서 컨트롤 W 가서 스케일 벡터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30대 15를 예를 들어서 10대 5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한번 10대 5. 여기 스타일의 람다는 0.30의 P라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스타일이 몇 개 있는데 여기에 얘를 이제 10대 5로 한번 보십시오. 한번. 30대 15, 1대 2 관계였는데 10대 5로 하게 되면 숫자가 3에서 10으로 줄었잖아요. 이게 30에서 10으로 줄었는데 보시면 제가 세이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매직으로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똑같은 열어보면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해보면요. 저거를 해보면 부위랑 모양은 똑같습니다. 모양은 똑같은데 여기에서 왼쪽 아래 클릭을 하고 오른쪽 위에 클릭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이즈가 310, 310 정도 됐습니다. 아까 900 정도 됐는데 지금 300으로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매직 파일을 건드린 게 없는데 지금 테크 파일에 스케일 팩터만 했더니 30에 15로 돼 있던 거를 10에 5로 딱 하는 순간 내가 디자인했던 모든 디자인들이 스케일이 확 줄어버립니다. 확 줄어버려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즈를 세보면 이 테크 파일에 디자인 룰에 맞춰진 그런 값들이 여기서는 더 이상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디자인할 때 내가 이 스케일 팩터를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든 상태에서 실제 테크 파일이 달라진 상태에서 이걸 불러들이게 되면 다른 값이 나타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이 스케일 팩터라는 것 때문에 스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처음에 아이패드가 준비되었던 상황에서 과연 어떤 스케일에서 준비되었고 그 스케일의 간격이 디자인 룰에 맞춰져 있을 텐데 그 디자인 룰이 결국을 보면 아까 요 테크 파일에서 요 컨트롤 W 할 때 DRC로 해서 가보면요. 여기 숫자들이 한번 DRC로 가보면 이 숫자들이 뒤에 정의된 숫자들이 달라질 거다라는 겁니다. 30에 15인 경우에 그 값은 여기 2라고 지정돼 있으면 30에 15일 때요. 2라고 지정돼 있으면 0.6 마이크로메타를 의미합니다. 근데 10에 5인 경우는 이게 그대로 0.2 마이크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30대 30대 10도를 줄어들 때 이 숫자도 같이 얘가 스케일이 줄어들게 정의가 돼 있어야만 스케일이 맞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의 딜레마가 생기는 게 있거든요. 뭐가 딜레마가 생기냐면 제가 여기서 좀 딜레마가 생겼었는데 디자인 요 디자인 룰을 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에 디자인 룰을 이제 Nvel 같은 걸 검색해서 보면요. 옛날 보면 여기서도 바로 나오는데 2.5, 뭐 1.25, 4.0 이거 돼 있는데 3의 배수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의 배수 돼 있지 않고 2.5, 1.25 그럼 만약 3, 그 숫자가 아까 0.5다. 여기 보면 N 이걸 봤을 때 그 1.6도 있고 0.5를 보면 폴리 실리콘 라인이 0.5 최소 선포 0.5 마이크로인데 이거는 아까 30대 10으로 돼 있다면 숫자 2가 곱하기 3을 해서 0.6 마이크로메타가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럼 2하고 1 사이에 어, 2와 1 사이에 유리수에 해당되는 값을 지정해야 되는데 정수로만 지정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0.6, 0.9, 1.2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중간에 0.5, 0.6, 0.6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얘를
맞출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매직 파일이 IO 패드가 만약에 이거를 정확히 지켜가면서 얘가 정의된 것이라면 얘를 스케일을 실측으로 해서 볼 때 이 중간값으로 정의되어 있다면 얘가 값을 어, 정확히 판단하는데 좀 어, 디자인 룰에 어긋나는 영역도 있지 않을까라는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제안을 드려보는 건 뭐냐면 제가 해보니까 얘를 어, 처음에 이 여기에서 보면요, 스케일 벡터를 10대 5라면, 이게 그 숫자가 그대로 가거든요. 처음에 2가, 이게 30대 15일 때는 그 2가 0.6 마이크로미터였는데, 이제 10대 5가 되면 그냥 1이 그대로 0.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2가 0.2 마이크로미터고 3의 배수가 아니라 그대로 10대 5가 되면 0.1, 0.2, 0.3이 그대로 지정이 되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제 0.75, 0.65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0.6, 0.7 이런 것들은 사이값을 또 못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거를 1대1로 바꿔버리고 1대1로 바꿔버리고 스케일 팩터를 그럼 가장 최소 유니트가 나오고요. 그러면 30분의 1로 줄였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숫자가 이 디자인 룰에서 얘기하는 숫자가 커지면 됩니다. 커지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이 스케일을 30대 15에서 10대 5로 바꿨을 때 이 똑같은 매직 파일이 3분의 1 사이즈로 보인다는 얘기는 지금 이 30대 15를 1대1로 딱 바꾸는 순간 스케일 매직 파일이 30분의 1로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면 이 디자인 할 때부터 30배로 크게 키워서 이 스케일을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면 바로 실측에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대1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DRC로 가서 숫자를 가서 보면 제가 이거를 2.5 마이크로메터면 여기에 위스를 250으로 하면 됩니다. 250으로 하면 이 250으로 하고 그다음 여기에서 2.5 250으로 하고 그다음 0.75 마이크로메터는 75로 하면 되고요. 여기 스케일을 아까 2, 3 이렇게 됐었는데 얘 숫자를 키우면서 그 어, 이 매직 파일을 3배로 크게 키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하게 되면 이제 0.5 마이크로미터 뭐 이렇게 했던 거를 각각 이제 각각의 길이에 대해서 만약에 IO 패드가 디자인 룰에 따라서 설계된 거라면 이 매직에서는 원래 3의 배수로 이 숫자가 맞는 거라면 중간에 어긋난 부분이 있을 거고 어긋난 부분은 수많은 에러를 만들어내는 소스가 될 거다. 그런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대1로 바꾸고 이 숫자를 키우고 그다음에 매직 파일을 이렇게 30배로 이 숫자 자체를 키워버리자.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 이제 지금 보시면요. 이 디렉터를 한번 가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방금 설명한 것들인데요. 여기 설명한 건데, 경로를 한번 가셔서 헤드를 한번 다운 받아 보십시오. 한번. 이거를 이제, 요, 요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 WSL 링크로 들어가셔서, 그걸 한번 해보시면요. WGET 해서, 언집을 해서, 그걸 풀어보면,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걸 이제 풀어보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어, 한번 이걸 다운 받아서 뒤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제 될 거야. 제가 말로 했던 설명에 뒤에 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글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요 디자인을 하게 되면
어떤 그 0.5 마이크로면 정확히 0.5 마이크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0.75면 75를 써서 0.75를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에러가 발생한 것에서 이제 이렇게 가이드 해주는 거를 그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쓸 수가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GDS 파일 가기 전에 IO 패드를 포함한 그 DRC를 했을 때 그 에러가 많이 줄더라고요. 보니까 보셔서 이제 보면 이제 매직 이제 확대한 거를 이제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어, 확대한 거를 이제 보면요. 음, 제가 여기에 보면 나서 이 이것을 이하고 마이패드 마이패드 들어가서 매직 마이너스 DXR에 여기에 MW에 이게 28핀에 매직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음, 여기에 30배 정도 커져 있습니다. 보면 보면 여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져 지금 8973.8 그가 거의 9천입니다. 9천. 9천이니까 원래 900이었잖아요. 10배 정도 10배 정도 커진 건가요? 1000 마이크로니까 1000보다 아니 10배 정도 이 경우는 10배 커진 거거든요. 10배 커지는데 요거를 이제 그 요거를 테크 파일을 고쳐서 금방 그 테크 파일을 고쳐서요. 원래대로 1대1로 바꿔보겠습니다. 1대1로 스케일 벡터를 가서 1대1로 1대1로 바꿨네요. 1대1로 바꾸고 세이브를 안 했었군요. 세이브를 해야지 이제 되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30배 확대된 거거든요. 다운로드 받으신 거는 어, 300배 사이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스케일 팩터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1대1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900으로 나오죠. 지금 900으로 나옵니다. 940으로 돼서 이게 그 뻥튀기 30배 사이즈로 이 숫자가 다른데 얘가 그 같은 스케일로 보인다는 거는 디자인 룰에서 뭘 촘촘하게 정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그다음에 이 아이패드에서 디자인 룰 에러가 줄 수 있는 그런 익젝트하게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렸을 때 디자인 룰 돌렸을 때 에러가 뭐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요.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천천히 이제 요거를 계산하거든요. 막 계산하는 게 보이잖아요. 안에 파이썬 스크립트 같은 게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개수가 여기에 에러가 이제 곧 나타날 건데요. 이제 DRC에 업데이트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예. 음. 속도가 조금 느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에러가 좀 대폭 줄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디자인을 에러가 174개로 줄었네요. 여기서 174개로 줄어가지고 이 디자인 룰을 찾아보면 뭐 이렇게 아이오 필러에서 주로 나더라고 보니까 아이오 필러에서 주로 나던데 이런 에러를 많이 줄인다 그러면 좀 더 줄인다 그러면 이 전체를 이제 같이 포함해서 이 DRC를 해서 GDS 파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좀 더 수정을 해서요. 그 GDS 파일을 만들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보통 예전에 메이크 파일을 이용할 때에는 make generate GDS를 했었는데 이걸 안에 들어가 보면 요 진행 과정이
매직에서 파일을 생성하는 겁니다. 결국은 매직에서 DRC 오프를 하고 그 다음에 패드만 봤을 때는 얘를 GDS 파일을 결국에는 GDS write라는 명령어로 매직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제가 여기에 보면 파일에 write GDS가 또 있더라고 보니까 이걸 가지고 해보니 동일하더라고요. 이걸 이제 패드만 했을 경우에는 여기 보면 GDS도 있고 확장자가 K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어쨌든 이 GDS를 여러 가지로 해보니까 아까처럼 스크립트를 해서 한 거하고 결국 패드만 이 제대로 한다 그러면 사이즈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실제 보셨으면 이 스케일에 대한 에러 같은 부분이 있고, 요 안에 이제 PIC 이런 걸 불러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이 PIC, PVD 이걸 한번 불러 들어 보면요. 요걸 이제 그, 요거를 불러 드리면, 아이고, 이거, 잠깐만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어, 로드 PIC를 해보면, PIC를 바로 불러드릴 수 있거든요. 불러드리면, 이렇게 패드하고 N 드라이브하고 P 드라이브하고 더블 가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셀렉트하고 셀에서 익스펜드 하게 되면 안에 이게 보이거든요. 보이고 그리고 에러를 체크해 보면 원래 에러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걸 이제 줄이고 나서는 에러가 많이 줄어서 줄더라고요 보니까 줄어서 이제 계산하고 있는데 54개로 줄었죠. 원래 더 많았거든요. 더 많았고 그다음 로드 그다음 P 아날로그 이렇게 그럼 아날로그 그 패드를 불러드리고 얘를 셀렉트하고 그 다음에 익스펜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제 다이오드가 이렇게 보이고 얘도 에러를 결과적으로 보면 에러를 하나하나 줄여서 가면 패드에서도 에러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로드 PVSS 하게 되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각각 이제 하나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셀렉트하고 셀에 대해서 스펜드 하게 되면 여기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 에러를 해보면 얘가 이 경우는 0, 이 경우는 에러가 0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 다이오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약간 논의가 좀 필요했었는데, 좀 이거를 아이오 패드 연결할 때, GDS로 만들어줄 때, 진행하는 이 명령어가, 제가 과정에서 아날로그 스타일에서 다, 했었는데요. 요거를 조금 룰을 좀 바꿔서 직접 이 아이오 패드에서 다 붙인 상태에서 DRC 체크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따로따로 코어하고 해도 여전히 그는 같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분은 제가 논의 사항을 좀 하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디자인 룰에 대한 살펴볼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디자인 룰에 정의되어 있는 값을 그대로 줄 수 있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설계한 스케일과 아이패드의 설계가 조금 고려해야 될 게 있더라. 그리고 실제 지난번 학생들이 했을 때, 정작 설계한 걸 아이패드를 가져왔을 때 사이즈가 틀려서 새로 그렸다라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는 이해를 못 했었으니까. 일단 케이던스 환경에서는 아이패드를 포함해서 DRC, LVC 다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종복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 DRC LV에서도 케이던스 볼트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 이 분리해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재 아이패드는 케이던스 생성된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하고 했기 때문에 스케일이 다르며 에러가 DRC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준비한 발제 오늘은 좀 발제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말까지 신청을 할 때